자, 이제 확인학습 문제 세 번째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확인학습 문제를 이제 두 회에서 끝나는데 지금 이제 다시 우리가 지금 확인학습 문제를 계속해서 보는 거는요. 군무원 관련 법령들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확인학습 문제를 조금 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제 20문제가 다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이제 자료들을 나눠 드렸으니까 내용들을 조금 이제 보시고 같이 문제를 좀 푸시죠. 대충 이제 어느 정도 보셨을 때 문제가 어때요? 좀 풀만한가요? 답이 조금 눈에 들어온다라고 했으면 이제 지난주에 수업을 좀 잘 들으신 거고, 아니다, 정리가 좀 덜 됐다라고 하면 조금 아리까리할 그런 것들도 있는데, 나도 이제 이 문제를 내고 한 이틀 뒤에 봤더니 답이 이렇게 아리송한 것들이 있더라고. 문제를 잘못 내서가 아니라 문제를 너무 이렇게 쉽게 말해서 헷갈리기 쉽게 내가지고 헷갈리기 쉽게 내서 잠시 방심하면 이렇게 출제자 자체도 좀 이렇게 현혹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들이 몇 개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1번 봅니다. 다음 중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규정된 국군의 이념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국군의 이념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항목에는 이념이라고는 안 나와 있는데 국군의 강령 부분에 보면 무엇을 이념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 이거는 나와 있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평화 유지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 같은 경우에는요. 국군의 강령에는 있어. 강령에는 있으나 이념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래서 1번에는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군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더 나아가 국제평화에 이바지함을 이념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식은 강령에 들어가지 이념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생각하시고 정답 2번으로 보겠습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다음 중 군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아까 우리 확인학습 문제 20번 풀면서 내가 이거랑 똑같은 문제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얘기 했었는데 여기서 보는 건 군무원의 징계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군무원 인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군무원과 공무원의 차이가 되는 부분이 한 3군데 정도 있었던 거 표로 정리를 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징계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죠. 자, 1번 봅니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이 얘기하면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어. 보수의 3분의 2를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 조문상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고 얘기했으니까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거야. 거꾸로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다음 2번. 견책은 과오에 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이거는 공무원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2번도 맞는 이야기. 다음 3번.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을 내리고 강등 처분을 받은 사람은 군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문제가 됐던 게 여기였죠. 그죠? 그래서 일반 공무원은 전액을 감하는 거였는데 군무원은 3분의 2를 감하는 거다. 그래서 다르다고 얘기했어. 그게 3번은 여기서는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4번이 틀린 거야.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군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전액을 감액한다가 아니라 얼마를 감액한다? 3분의 2를 감액한다. 이렇게 봐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여기서는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군무원과 일반 공무원의 내용들을 좀 구분을 해두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다음 중 보기 중 군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옳은 설명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기 내용을 쫙 주고 뭐 여기에서 틀린 건 몇 개냐, 옳은 건 몇 개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사실 9급 시험 문제 패턴은 아니야. 이건 7급 유형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면 이 뭐 문제 유형이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비읍까지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6급 이하의 일반 군무원은 국방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군무원 인사법에 보시면 알겠지만 6급 이하의 군무원은 임명권자가 누구야? 국방부 장관이었어. 국방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는요. 5급 이상이에요. 5급 이상의 일반 군무원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일단 틀린 내용이죠. 기억은 맞는 얘기가 아니야. 자, 다음 니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군무원에 응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군무원의 결격 사유가 3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두 번째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자. 세 번째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요 세 경우가 이제 군무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든지 안 가지고 있든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군무원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디귿. 북한 이탈 주민은 경력 경쟁 채용에 응시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경력 경쟁 채용은 뭐였어요? 어떤 특수한 자격이나 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뽑는, 그러니까 옛날에 특별 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북한 이탈 주민 같은 경우에는 이 경력 경쟁 채용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주어져요. 있다가 맞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디귿 틀린 얘기죠. 다음 리을. 시보기간은 5급 일반 군무원은 1년, 6급 이하 일반 군무원은 6개월이다. 그랬는데 자, 5급 일반 군무원 1년, 6급 이하는 6개월인 거는 일반 공무원이고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5급 일반 군무원은 6개월, 6급 이하의 일반 군무원은 3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리을도 틀린 얘기야. 다음, 미음. 군무원의 보직은 국방부 장관이 행한다. 보직 주는 거는 국방부 장관이 준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미음 맞는 얘기고. 다음, 비읍. 1급부터 3급까지 일반 군무원으로의 승진은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시험 안 보고, 승진 시험 같은 거 안 보고 능력이나 경력을 고려해가지고 승진을 해야 된다. 맞는 이야기죠? 비읍도 맞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옳은 설명은 뭐가 되겠어요? 니은하고 미음하고 비읍. 이 3개가 맞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여기서는 3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아셔야 돼요? 맞는 거는 맞는 건데 틀린 거는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니은, 미음, 비읍 맞는 거 고르는 것보다 기억하고 디귿, 리을이 왜 틀렸는지를 아는 게 여기서는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는 정답이 2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이제 4번입니다. 군무원은 영내 거주 의무가 없으므로 근무 시간 외에 영내에 대기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게 그 영내 대기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그 김재동 씨가 그 한번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장군의 사모님한테 아주머니라고 했다가
영창을 갔다 왔다.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어느 프로에서 했는데 그걸 보고 이제 그 국방위원회의 모 위원이 이제 어필을 걸었어.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영창을 갔다 왔는지 기록을 찾아봤더니 영창을 간 적이 없더라. 왜 거짓말을 해가지고 군에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를 했느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어필을 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일단 그 일반 사병 군인의 개인 신상 정보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때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 양반이 그걸 안 하고서 개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확인을 했다는 점이 일단은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김재동 씨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정치적인 이슈에 계속해서 이름이 조금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되게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여진 거야. 그래가지고 김재동 씨가 어느 그 행사장에서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제 그래 내가 그냥 웃기자고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럼 너네들은 군법 다 지켰냐? 그래가지고 하는 소리가 이제 자기는 방위병이었는데 방위병이면 영내대기 의무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 근무 시간 끝났는데도 그 장군들 무슨 회식하는 자리에서 사회 보고 다 그랬다. 나 그거 다 까발릴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응수하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슈가 됐던 게 그래. 영내 거주 의무가 없는 사람들은 근무 시간 외에 영내에 대기하면 안 된다. 예외적인 경우들은 있지만 이제 그게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자, 일단 군무원도 그 방위병과 똑같이 9 to 6 근무 시간 안에만 영내에 있어야 되지 근무 시간 외에는 영내 대기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인 거지. 근데 거기에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고르라는 거야.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뭐 어디에나 들어가네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일 때,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두 번째로는 천재지변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다음에 외적의 어떤 침투, 도발, 그리고 작전 상황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는 영내 대기 금지의 예외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1번 봅니다. 전투 준비 등 부대 임무 수행을 위해 부대 병력 유지가 필요한 경우. 자, 부대 병력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영내 거주 금지의 예외가 아니라 휴가의 예외야. 휴가 제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 준비 같은 거 할 때는 휴가 못 나가는 거죠. 휴가 잘리는 거야. 휴가 예외 사유에 해당이 된다. 1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침투 또는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 상황에는 영내 금지의 예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5번입니다. 군무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는 군무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어떤 특정한 어떤 법에 묶이지 않고 군무원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되게 어려워. 문제는 되게 그냥 간단하게 나오는 거지만 되게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되게 포괄적으로 다 알아야 되거든. 자, 1번 보죠. 군무원은 책임, 직무,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다. 그렇죠. 그게 별도의 법령을 적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정직 공무원들이 대개 이제 이러한 경우들이 해당이 되겠지. 이거는 뭐 군무원에만 해당이 되는 거라기보다는 특정직 공무원들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2번. 자, 구급 군무원은 하사 계급에 준하여 대우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었어요. 그 각각의 9급, 8급, 7급, 6급 공무원이 군대 계급, 군인들 계급에 어디에 준하는 대우를 받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이따 뭐 뒷부분에서도 문제 한번 나오겠습니다만은 9급 공무원은 하사 계급에 준한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도 맞는 얘기예요. 다음 3번. 군무원은 군 공무원 중 하나로 노동권 중 단결권, 단체 교섭권은 인정되나 단체 행동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그 일반 공무원하고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반 공무원이 단결권, 단체 교섭권은 인정되지만 단체 행동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군 공무원은요. 다 인정 안 되는 거야. 노동권 전체가 다 인정 안 돼. 모두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군무원 노동조합 이런 거 안 생겨. 그런 거 만들자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야. 네. 자, 그래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전부 다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일반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3번이 여기서는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4번. 군무원 중에도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임기제 일반 군무원이 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3번이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자, 아까 구급 군무원은 하사 계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고 했는데 자, 그와 관련된 문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6번. 자, 7급 일반 군무원에 준하는 군인 계급은 그랬어요. 그래서 준위, 상사, 중사, 하사 이렇게 지금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일단 하사는 아까도 9급 군무원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에 중사는 8급 군무원이 중사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고요. 다음에 7급 군무원은 상사입니다. 그런데 이 7급 군무원으로서 6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에는 6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원사로 대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7급은 사실 그 대우를 받는 게 2가지가 있는 2가지. 상사 또는 원사야. 그러니까 일단 상사가 되면 7급의 대우를 받지만 6년 이상 상사로 7급 군무원으로 근무했을 때는 원사로서의 대우를 받는다. 그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준위는 6급 군무원의 대우를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7급 군무원에 준하는 군인 계급은 여기서는 상사가 정답이 되는 거죠. 네. 요걸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공무원과 다른 군무원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일반 공무원과 다른 군무원의 특징을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걸 총체적으로 다 물어보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1번 봅니다. 군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 대상은 5급 이하 일반 군무원이다. 그랬는데 자, 근무 성적 평정 대상 공무원은 5급 이하지만 군무원은 몇 급 이하라고 얘기했어? 5급 이하가 아니라 4급 이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1번 일단 틀린 내용입니다. 자, 다음 2번. 군무원의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군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요거는 맞는 이야기죠. 네. 혼동하면 안 돼. 일반 공무원하고. 다음 3번째.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이것도 일반 공무원이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4번. 군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는 뭐 군무원 선서에도 나오고 뭐 의무에도 나오고 뭐 여러 번 강조가 되죠. 여러 번 강조가 되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2, 3, 4번은 다 군무원하고 다 맞는 이야기인데 지금 1번의 내용은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군무원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이 맞겠네. 문제가. 그지?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 아니라 해당하는 것은이죠. 다른 군무원의 특징이라고 하면 2, 3, 4는 전부 다 일반 공무원과 다른 군무원의 특징이 아닌데 1번 하나만 다른 특징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 아니라
네, 해당하는 것으로 바꾸시고요. 네, 정답을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보죠.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운다, 애들. 자, 다음 보기 중 군무원 선서에 언급되지 않은 단어로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가운데 군무원 선서에 언급된 단어가 있고 언급되지 않은 단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군무원 선서 다 외우라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딱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외우라는 거냐면서 이제 무차별적으로 나를 막 원망하겠지.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행정학의 문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면접가 가지고는 반드시 필요해. 면접가 가지고는 이런 그 군무원 선서 같은 거 막 이러고 계시면 바로 깎여. 제대로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자, 그럼 군무원 선서를 볼까요? 자, 나는 군무원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나는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정직과 성실. 정직 일단 나와 있네. 나는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일을 다한다. 나는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한 행위를 물리치는데 앞장선다. 다음에 나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자, 정직과 성실. 창의는 정직과 성실은 안 나왔고 그 다음에 군무원으로서 긍지와 보람. 뭐 이런 게 나와 있네요. 긍지와 보람. 긍지, 보람.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은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언급되지 않은 단어로 묶인 거. 언급되지 않은 단어로 묶인 거라 그랬으니까 아이쿠야. 여기는 공정하고 공익은 없네. 공정하고 공익하고 공정은 없으니까 요거는 답을 이제 요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니은이 빠졌죠? 그러니까 리을하고 비음만 답으로 생각합시다. 일단 3번으로 보시고. 네. 그러니까 문제를 낸 나 안 외웠단 얘기야. 그죠? 나도 외울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단어들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두시고 내가 따로 뭐 군무원 선서를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검사를 하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맡기겠지만 이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중요하다. 요거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9번입니다. 다음 중 군무원의 계급별 승진 최저 연수가 옳지 않게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옳지 않게 연결된 것은. 그래서 9급은 1년 6개월 이상, 8급은 2년 이상, 7급은 2년 6개월 이상, 6급은 3년 6개월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9급은 1년 6개월 이상이 맞아요. 임용이 되고 나서 1년 6개월 이상 되면 8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부여가 됐고요. 8급 2년 이상 맞습니다. 7급도 2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7급 2년 6개월 이상이라고 얘기한 3번이 틀린 거지. 6급은 3년 6개월 이상이다. 그래서 승진 최저 연수가 7급은 8급과 동일하게 2년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10번 보시죠. 다음 군무원의 당연 퇴직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5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5호는 어떤 거였어요? 뭐였어?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처분을 받은 거였지?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이 된다 그랬는데 그 선고유예에 해당이 되는 처분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범죄와 관련이 되어 있을 때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느냐에 대해서는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했었죠. 형법 제 129조에서 132조 사이의 법률과 355조, 356조에 해당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직무와 관련하여 배임 또는 횡령을 범한 경우 이게 이제 그 형법 제 356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수뢰 후 부정처사에 가담한 경우 대가성 뇌물을 사전에 공여한 경우 그러니까 사전 공여, 그다음 사후 공여, 그다음에 수뢰한 다음에 뭐 부정한 처사를 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었죠. 자, 근데 이제 4번의 배임 수증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배임 수재와 배임 증제를 합친 말이야. 배임 수재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뭔지는 모르지만 배임 수재라는 말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자, 배임 수재라고 하는 거는 배임해서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회사 돈 같은 거를 빼돌려 가지고 해야 될 걸 하지 않고 이렇게 제쳐둔 돈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야. 이걸 우리가 배임 수재라고 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런 돈을 받는 걸 배임 수재라고 얘기를 해. 증제는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책상을 뭐 학원에서 책상을 사기로 했어. 책상을 사기로 했는데 책상을 10개 살 걸 9개만 사고 1개 살 돈을 가져다가 뭐 다른 사람이랑 놀아 먹었어.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배임 증제가 되는 거고 그러한 돈을 가지고 같이 나눠 먹은 사람들은 뭐가 되냐? 배임 수재 혐의를 받는 거죠. 근데 이거는 형법의 357조에 있어. 그러니까 직무상 배임 횡령 다음에 있는 게 배임 수증제거든요. 형법에는. 이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 관련된 그 법령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일단 딱 봤을 때 모두가 다 나쁘잖아. 모두가 다 나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떠한 법령에 나오는 것, 어떠한 것들이 아닌 건지를 골라내기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게 법령 안에 있는 내용인지 없는 내용인지만 구분을 하셔서 골라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히 이제 뭐 이런 배임 수증제 뭐 이런 그 죄목에 대한 이해를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혹시라도 만약에 뭐 법조문의 내용을 봤는데 이 법조문의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다 하시면 1차적으로 국어사전을 찾아보십시오. 1차적으로 국어사전을 찾거나 인터넷상에 검색하시면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상세하게 나와요. 그것들을 일단은 활용을 하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텍스트에 대한 내용을 그래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저를 찾아오셔도 되고 아니면 행정법 교수님한테 여쭤봐도 돼. 행정법 교수님은 거의 그냥 그 행정법만 보시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정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법 교수님한테 그 부분들을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오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요것만 알아. 요것만 알고 다른 법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같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본 전반적인 내용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냐 하면 공무원들과 다른 군무원의 성격이에요. 공무원과 다른 군무원의 스타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이 되는 내용들과 거의 비슷하지만 군인의 특성상 일부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고 또
군무원은 또 별도로 군무원이 가지고 있는 특정직의 성격상 또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차이가 어떻게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들 같이 보겠습니다. 잠깐 쉴게요.